보물섬 10일의 예고 염장선은 양쪽에서 배신을 당했다니. 도대체 동주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걸까? 나는 너를 내 친아들처럼 키워왔는데 도대체 왜 그 총을 나한테 겨누는 거냐고. 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천구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총을 꺼내 들고 한 발짝씩 그에게 다가왔다. 너무 놀란 염장은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천구호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숨죽이며 준비한 이 순간, 드디어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하게 됐네요. 오늘 저는 천구호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염장 곁에 일부러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사모님, 여기 이 검정 파일들은 뭡니까? 염장 집 안채로 쳐들어온 천구호 성보연이 만들어준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은 뒤 염장이 시킨 일을 마무리하러 움직였다. 그 일은 서동주에 관한 서류를 검정 파일에 옮긴 뒤 서재 책장에 꽂아놓는 것이었다. 책장에는 이미 수많은 검정 파일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천구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성보연에게 물었다. 성보연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 하더니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천구호, 너무 많이 궁금해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이 올해 일 제대로 못하시면 어쩌려고요. 그냥 파트로 메주를 만든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파트로 메주를 만듭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좋아요. 그게 여기 오래 버티는 비결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추성현이 서동주 맞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 그럴 땐 같이 아니라고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금방 다 잘렸어요. 나도, 천구호도 이 집에서 오래 살려면 어르신 말에 토 달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은 서동주 씨 신상 서류를 이 검정 파일에 꽂아 놓으라고 했으니 그거만 하고 가면 됩니다. 천구호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검정 파일 안에 어떤 서류가 들어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결국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성보연이 자리를 뜨자 천구호 몰래 책장 가득한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파일들에는 염장이 이미 죽인 사람들과 곧 죽일 사람들의 신상이 매우 상세히 적혀 있었다. 어린아이, 노인, 여자, 남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학생들에 관한 파일이 유독 많았다. 책장을 뒤지던 천구의 손이 멈췄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검정 파일들, 그 안에는 이미 처리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린 천구호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손을 덜덜 떨며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다 없애버리다니, 염장선. 저 사람은 악마인가? 내가 이 집에서 일을 시작하면 나도 악마 밑에서 일하는 꼴이 되는 건가? 천구호 당장 사표를 쓰고 뛰쳐나갈까 고민하던 찰나 우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진 검정 파일들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마치 자신을 불러 세우듯 유난히 눈에 띄게 반짝이는 파일이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았다. 천구호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 사고사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기에 그저 동명이인일 거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파일을 열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자꾸만 운명 같은 느낌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천구호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그 파일은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국정원 상사였던 염장선이 천구의 아버지가 승진 속도가 빠르고 자신을 견제할까 두려웠던 나머지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운 뒤 모진 고문을 가해 살해한 것이었다. 억울한 누명임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염장선은 그 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살아왔다. 아, 우리 아버지를 일부러 죽여놓고 그동안 아버지의 가장 친한 상사인 척, 유족인 나를 친아들처럼 보살펴온 척, 이 모든 게 위선이었던 거냐? 염장선,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 복수를 완성할 거야. 그때까지 너를 철저히 속여주마. 그때 성보연이 다시 서재로 들어오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천구호, 아직 안 가고 여기서 뭐 했어요? 젊은 사람이 연애도 하고 그러지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구호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방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찾았거든요. 가능하다면 아예 이곳에서 숙식하면서 어르신 일을 돕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성보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빈방이야 여러 개 있죠. 뭐 천구호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야? 염장선의 허락만 구하면 된다고 하자. 천구호 그 즉시 염장선과 24시간 붙어 다니며 그를 보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은 틈이 날 때마다 총이 있는 방으로 몰래 숨어들어 염장선을 향한 총격 연습을 했다. 그러고는 염장선에게 쓸 총알 한 발을 주머니에 몰래 숨기며 복수를 완성할 날만 애타게 기다렸다. 염장선은 천구호가 진심을 숨긴 채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그를 진짜 믿음직한 부하로 얻었다며 기뻐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천구가 맡은 임무를 일부러 실수하고 실패하며 자신의 계획을 은근히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장선이 서동주가 부활했다. 는 소식에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천구 속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동주가 우연히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낸 겁니다. 사실 천구 해병대 복무 시절 바닷가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간호사 출신 배원배를 알게 되었고 그와 꽤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천구호 서동주의 위치를 추적한 뒤 그곳이 어디인지 배원배에게 알려주며 서동주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었다. 하지만 배원배는 서동주가 이미 죽었다고 착각했다. 총에 맞은 서동주의 손목에서 값비싼 시계만 챙긴 뒤 죄책감에 빠진 배원배는 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미안하다, 호야. 그 사람 이미 죽은 것 같더라. 총에 맞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나 도심 병원에서 내부 고발했다가 역고소를 당하고 바닷가로 숨어든 뒤라. 총상 입은 사람과 엮이면 너무 골치 아파져서 그냥 내버려두고 왔어. 나 좀 이해해줘. 천구호 그 말을 듣고 서동주가 죽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동주는 죽을 힘을 다해 배원배의 집까지 찾아왔다. 깜짝 놀란 배원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를 극진히 치료해 살려냈다. 그러나 배원배는 천구가 모시는 염장선이 서동주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도 차마 천구에게 서동주가 살아났다. 고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서동주는 배원배에게 제안했다. 제 일을 도와주시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배원배는 죽을 뻔한 서동주를 버리고 온 죄책감을 덜기 위해 서동주를 최선을 다해 돕기 시작했다. 배원배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뻔했지만 서동주가 이렇게 살아남아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그를 돕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천구호 염장선 몰래 틈틈이 그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염장선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천구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과거 위탁모 봉사 활동을 하던 성보연이 잠시 맡아 키웠던 아이가 추성현, 즉 서동주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염장선이 추성현이 서동주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바로 서동주의 부모님을 그가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도 천구호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서동주에게 왠지 모를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염장선이 서동주에게 당장 총을 쏘라 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천구호 머뭇거리는 척하며 일부러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염장선이 답답한 듯 소리쳤다. 천구호,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총은 서동주를 쏠 총이 아니라 염장선을 겨냥해야 할 총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성보연이 여행을 간 틈을 타 천구호 잠든 염장선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의 이마에 총을 겨누자 염장선이 놀라며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천구호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섭냐?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랬어?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인 거야? 염장선은 당황하며 도대체 무슨 소리냐? 고 되물었다. 천구호 파일 속 내용들을 하나하나 똑똑히 들려주었다. 그제야 모든 기억이 떠오른 염장선은 변명하듯 말했다. 그건 다 혜인이 때문이야. 일단 총 내려놓고 말로 풀자. 하지만 천구호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웃기지 마. 지금 와서 말로 풀자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염장선은 눈물까지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평소에 위험 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빵!
염장선의 집안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늦게 여행에서 돌아온 성보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천구호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다. 성보현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랬구나. 내 남편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던 거였어. 내 남편이 천하의 못된 인간인 줄 모르고 그동안 같이 살아왔네. 하지만 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해?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선 안 돼. 경찰엔 내가 직접 신고할게. 실수로 총이 발사됐다고 증언할 테니 너도 총을 만지다 실수였다고 꼭 그렇게 말해? 우리 남편 때문에 아버지 없이 살아온 너한테 죽은 남편 대신 내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호야.